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또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주는 일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육원의 이용학 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에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울 때 오셔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좀 뉴욕에 많이 적응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뉴욕엔 처음 오셨나요?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부는 그 플로리다에서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석사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예, 그리고 한국 가셔서 또 교육행정가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도 계셨고, 서울시 교육청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 네, 계셨고, 또 대학에서도 계셨잖아요. 예, 그 전남대학교하고 금호공대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행정고시 출신으로 또 교육행정가로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력서 얘기하면 아마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예. 아주 이력이 활약하신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행정가로서 교육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해외 동포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자녀들의 한국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꿰뚫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네. 뭐 지금 그 플로리다에서 그 대학원 또 박사 하실 때 그 자녀도 여기서 탄생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또 한국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좀 한글 학교 다니다가 네. 아직 현재는 이제 안 다니고 있고요. 이번 학기부터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녔기 때문에 그때 네. 여러 가지 그 학부모로서 또 뭔가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저희가 어릴 때 전체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한글 학교를 좀 몇 번 보내봤었는데 너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게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그 교민들의 그 와이프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와서 잠깐씩 교회 부설에 있는 그런 한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재도 좀 약간 좀 부실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변했죠, 이제요?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체계화가 많이 됐고요. 그렇죠. 특히 이 뉴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교사들의 그 전문성이라든지 교육 과정, 커리큘럼 같은 것들의 이런 체계화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진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있다가 이제는 네. 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와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 니은, 각야, 거겨가 아니라 그들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또 일깨워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책임도 무겁고 또 한국어라는 중요성을 또 일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한글 학교가 아니라 한국 학교죠. 공식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불리는 명칭은 한글 학교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 미국 내에서는 이제 한국 학교로 한국 학교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2천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네. 미국 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동부 지역도 많이 있죠. 예, 지금 저희 그 뉴욕 총영사관 관할 내에 5개 주에 있는 한글 학교 수가 약 한 160개 정도가 많군요. 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큰 학생들이 많은 곳도 있고 좀 좋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지원하는 것은 한국교육부에서 지원합니까?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합니까? 이게? 예산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데요. 네. 그쪽에서 한글 학교, 한국 학교의 예산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천여 개를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려면 받는 사람은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부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분배하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예산 사정상 좀 여의치 못한 상황이고 재외동포재단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 각 국가별로
학교 수라든지 교사 수,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면 또 지역 각 공간마다 관할 공간 내에 있는 한국 학교 수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10년 전과 지금과 예산을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답보 상태인가요? 10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재외 국민들에 대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국내에서 크게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특히 선거권이 이제 부여되면서부터 네. 국내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재외 동포 지원에 대한 한글 학교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동포 지원 예산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뉴욕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나요? 한 한국 학교 지원 예산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못 하겠는데 한 80만 불 내외 정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앞으로 수년 내에는 좀 더 우리 받는 한글 학교, 한국 학교가 충분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많은 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이용학 원장님께서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재 같은 것도 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교재는 수요량의 거의 10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교육부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해서 각 지역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재 말고도 또 다른 걸 지원하는 게 있나요?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교재를 무상 공급해 주는 것과 그 교재 개발하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예산으로 볼 수 있고요.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 재단을 통해서는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현지 한국 학교, 즉 한글 학교의 개선, 변화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다소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변화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학교가 미국 내에 있는 한국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소규모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가 지원해주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교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교사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교육 과정도 좀 체계화시킬 수 있는데 규모가 10명, 20명 정도 학생인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자생적으로 어떤 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이 돼야만 지원하지 않나요? 예, 저희 재외동포 재단 지원 기준에 보면 10명 이상이 네. 되어야 되고요.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전문성이고 체계적 있게 한글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아니면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군소 학교들이 통합을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한국 학교마다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통합을 저희 교육원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좀 강제로 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특색인가요? 아니면은 뭐 반발인가요? 반발이 더 두 심할 수 개가 있겠죠? 다라고 보실 수 네. 있겠죠. 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포의 한글 학교에서 그뭐 10명, 20명 있는 학교가 그 한 5개, 10개 학교로 해서 수백 명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특색도 더 크게 살려서 나갈 수 있겠고 또 질적인 향상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좀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사 수도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교사가 다양한 과목으로 다양한 우리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은 아마 그 학교마다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협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그 한국 학교의 관계자분들께서 아마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글 학교의 그런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 지금 한국어반이 지금 자꾸 갈수록 하나씩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올 초까지만 해도 한 30개 정도 됐었는데 네. 마운틴 버논에서 6개 학교가 이탈을 하는 바람에 25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아마 이번 학기부터 3개 내지 3개 정도 학교가 다시 신설돼서 26, 27, 8개 정도가 아마 올해부터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할인들이 많이 사는 포트리 하이스쿨에도 이제 개설이 되기 뭐 있나요? 그쪽에? 포트리 쪽에도 아마 개설이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제 정확한 아직 학교 명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쪽에도 개설이 돼서 네. 학교에서 일부 학교는 이제 교육원에서 이렇게 재정을 일부 지원을 했어야 됩니다만은 네. 또 포트리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네. 아주 반가운 우리 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의 지원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10,000불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요? 예, 이제 신설 학교에 한해서 곧 신설하는 당해 연도에는 네. 10,000불 정도를 지원해주고요. 그 외에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 5,000불 내외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거의 200명 이상 되는 학교도 있고요. 적은 학교는 뭐 10명, 20명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도 이제 한국어반에 많이 그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타민족계 학생들도 많이 그 수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 퀸즈 쪽이라든지 브루클린 쪽 이런 학교들은 실제로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순수 외국인 학생들, 특히 그 아시아 출신 학생들,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인도 학생들, 방글라데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문화적인 접근, 다양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습득을 할 때 쉽게 그 언어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역사 문화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지금 현재 한국어반이 개설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단순히 우리 한국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라든지 부채춤 이런 것들 문화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어 교사분들 말씀하시기가 학교 개강하자마자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올해도 태권도 수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 애를 꼭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문화 활동과 접목한 한국어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또 한국어를 선택하게 하는데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그들한테 더 알려줄 때 많은 학생들의 수강도 하고 또 언어에 대한 재미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알려주는 데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이제 수성맞이 잔치라든가 곳곳에 이런 잔치들이 있어요. 축제 때 그 학생들을 좀 초대해서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상당히 유용할 수는 있는데 그 학생들의 이동이라든지 어떤 그 라이어빌리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좀 소리하고 있죠. 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좀 사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워낙 여기서는 안전을 중요시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미국의 특성이니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K-팝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반에 그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특히 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K-팝이라든가 한류 문화 때문에 한국어반 학생들이 줄을 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 특히 이제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는 그 K-팝이라든지 K-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어가 거의 그 일본어를 제치고 제2의 그 언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 그 응시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교육원이 그 교육원 자체로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원도 함께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도 함께 공조하고
이렇게 해서 삼각 편대가 다양한 문화와 어떤 컬처를 가지고 접근해 나갈 때 이것은 한국어반 개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돼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아마 교육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용학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임기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3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많은 한국어반이 개설되면서 한국어 밀기 시작하는데 대학 내에서도 곳곳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돼서 많은 타민족계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쪽의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좀 얘기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 내의 언어를 과연 어느 부처에서 이걸 주관으로 해서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아직 정립이 좀 되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히 된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요. 네. 그래서 문화부라든지 이런 그 외교부라든지 특히 문화부 쪽에서 대학 내에 한국어과 설립을 이제 어떤 우리 국내 문화와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교육원이 그 초중고의 한국어반 개설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학 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학 내 한국어과가 설립된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그동안에 여력이 없었다고 여력이 없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네네. 30여 년이 다 됐기 때문에 대학 내 한국어과가 좀 활발하게 지원도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동포사회 의상은 물론이고 고국에 대한 의상도 높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재동포 재단과 외교부 또는 각 부처의 예산이 해외 동포들에게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산이 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점차적으로 뭔가 통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죠.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던 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기구라든지 예산을 통합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좀 많이 활발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기구가 생긴다면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각 부처별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교육원장으로 오셨는데 해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도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어리라든지 문화 또 한국민에서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한국어가 우리 동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녀 개인의 어떤 그 케이퍼빌리티랄까요? 능력, 하나의 언어를 더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본인의 경쟁력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영어만 잘해가지고는 이 미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다. 경쟁력이 없다. 그렇지만 너희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말 플러스 거기에 다른 언어를 하나를 더 한다면 너의 경쟁력은 3배가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포 자녀들께서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한국말을 하는 것이 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잡을 잡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민의 언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방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을 시에 월급을 수만 불을 더 주는 수천 불이 아니라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요.
그래서 한국어를 고사를 잘하는 그런 그 1.5세, 2세가 연강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천 불이 아니라 수만 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만 불 정도 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이거는 웬만한 사람의 1년 또 연봉을 더 플러스 알파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제 오실 때는 내가 뉴욕 한국교육원장으로 이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것을 내가 꼭 이루고 싶다라는 아마 계획이 한두 개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저희 교육원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 이 한국어반 개설을 좀 최대한 확대해서 많은 그 재외 국민 우리 동포라든지 아니면 현지 학생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민 온 우리나라 학생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최대한 한국어를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좀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포들의 그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동포 협회들 단체들과의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그런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것을 좀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만 단순히 알아서는 한국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접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좀 확보하고 또 한글 학교라든지 한국어 교사들 한국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능력 있다는 소문이 나면 미국 내 학교들이 여기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개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수업 능력 또 교사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미국 생활에서 교육하는 보람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람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것을 교육원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좀 많은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또 한 번 또 뵙도록 하고요. 우리 동포사회 한국어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육원의 이영화 신임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동포사회의 한국 학교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